북한의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당국이 지대지 미사일을 대응 발사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전화회담을 갖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중단의 근거가 된 경남연구원의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불과 6개월 전 내용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대한인 행정통합의 장단점 분석은 고작 한바닥에 불과했습니다. 마산만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는 정어리로 밝혀졌습니다. 수거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경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폐사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가을 축제가 3년 만에 풍성하게 열립니다. 한방축제와 유등축제 등 다양한 주제, 지역별 가을 축제 20여 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합참은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 군의 미사일 한 발이 기지 내로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 항모 강습단은 동해 재진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연합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미군이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 각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의 가상 표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응 사격에서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쐈는데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해 기지 내로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진제가 연소하면서 큰 불꽃이 일었고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은 동해에 재전개됐습니다. 합참은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공군의 F-15K 넉 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넉 대가 공격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F-15K는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투하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최대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비행 속도는 음속의 17배로 재원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일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을 위협하고 지역 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지속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결의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the immediate and longer-term response bilaterally, trilateral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미 국방부는 어제 도발 직후 미군이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와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These engagements were taken to showcase combined deterrent and dynamic strike capabilities while demonstrating the interoperability our nations share. 미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과 관련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중거리, 미 국방부는 장거리라고 발표한 데 대해 사거리 등 미사일 재원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장관이 통화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도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도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어젯밤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었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불길이 일고 큰 폭발음이 들리면서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군 당국이 사전에 훈련 사실을 일부 공지했지만 앞서 보도한 낙탄 사고까지 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탁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섬광이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잠시 뒤 하늘로 날아오른 불꽃이 폭발음과 함께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젯밤 우리 군과 미군이 쏘아올린 미사일 5기 가운데 1기가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뒤 군부대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당시 큰 화재가 발생했지만 해당 부대 장병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탄두 발견 지점은 군부대 내 골프장으로 민가와 7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큰 불길과 폭발음 등에 놀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강릉시 등에는 비행기가 추락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 폭발과 관련한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상황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게시물과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강릉시와 소방당국, 주민들의 해명 요청에 군 당국은 자세한 설명 없이 훈련 중이라고만 밝혔으며 유관기관과 항행경보 등 절차를 거쳐 훈련이 진행됐고 주민 홍보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공식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밤사이 민원이 이어진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늘 오전 7시가 돼서야 훈련 사실 등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한 지 보름여 만에 그 결정의 근거가 된 경남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특별연합의 한계를 짚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보고서인데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보고서. 부정적인 효과로 경남의 4차 산업 경쟁력 저하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보통신, 첨단산업, 연구개발 기업이 정주 여건이 나은 부산을 선택한다는 점. 둘째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부울경 지역 간 간접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불과 6달 전에 경남연구원이 내놓은 분석과는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 3월 자료를 보면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내 거래 비중이 늘어나 1억 원 투입에 따른 지역 내 파급 효과가 110만 원씩 늘어난다고 밝혔고 경남의 주력인 운송장비, 1차 금속, 기계장비 분야 생산 유발 개수 증가 폭이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체 산업적 효과는 배제하고 특정 분야의 부정적 효과만 강조한 겁니다. 부산 빨대 효과는 2009년과 2014년 언론 분석 기사를 근거로 삼은 데다 쇼핑과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빨대 효과는 수도권에 대응한 경남의 실익이 아닌 부산을 상대로 한 실익 분석에 가깝습니다. 대안인 행정통합의 장단점 분석은 고작 한바닥 분량에 불과합니다.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로는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때 다른 지역 이의 제기가 꼽혔는데 이는 다른 시도 형평성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특별연합 반대 근거와도 같습니다. 경남연구원 관계자들은 행정과 산업 등 분야별 분석을 맡은 공동연구자들이 종합적인 결론 도출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해 보겠다거나 진솔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시도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부산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의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특별연합의 보안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경남과 부산, 울산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순서 없이 동시에 추진해야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 어떤 방식이든 경남 동북권인 김해시와 양산시는 중심에 놓이게 돼 혜택을 본다며 부울경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산만 곳곳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이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폐사 규모만 90톤에 이르는데요. 어종은 정어리로 추정이 되는데 고위 방류인지
환경적 요인인지 폐사 원인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만 앞바다, 어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가 떠난 자리에 은색빛 물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부 어선들의 고의 방류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선들이 어종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아들인 뒤 무게에 못 이겨 방류하는 과정에서 떼죽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배에 다 못 실으니까 그냥 물 밑에 버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오는 시기라요. 해경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업한 어선들에 의해서 폐사된 어류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수사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든지 다각도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수사를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마산만 일대에서 발견된 폐사 물고기는 약 90톤으로 막바지 수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사체에 대한 백리 검사, 해수 온도라든지 해수의 어떤 용존 산소랑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죽은 물고기의 어종을 정어리로 파악했습니다.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바다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마산만 일대 수온은 23도 안팎으로 고수온으로 보기 어려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수심별로 수온을 재고 산소 부족 물덩어리 등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사 중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오는 9일쯤 폐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빚어졌고, 행안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은 오늘도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문체부가 행사 주최 측을 엄중 경고 조치한 데에 대해 여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작품이라며 엄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사고에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 비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 시 선거 비용 434억 원 전액을 조기 회수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낙선한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은 억지 기소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반말과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여야 의원 간 길어진 설전 탓에 복지위 회의는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감사원 내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위한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민주당은 감사원의 배후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였습니다.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건 감사원법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의 경우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가 의결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초 전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내부 문제 제기로 대응팀이 꾸려진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직후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감사위 의결 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있고 공직감찰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마다 의결을 받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배포하기 전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이어서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 역을 자처하던 감사원의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문의한 것이고 정치적 해석을 할 만한 어떤 대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관련 질의가 있어 알려준 것이라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건데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기름값과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7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 8월 들어 다소 꺾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겁니다. 농산물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름값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 서비스 가격은 오름세가 확대되었지만 석유류와 채소, 과실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경유는 28.4%, 휘발유는 5.2%가 올랐고 가공식품이 8.7%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전달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채소류가 22.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배추가 1년 전보다 95%, 무가 91%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도 14.6%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4.2%가 올랐는데 특히 개인 서비스는 6.4%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선회나 치킨 등 외식 서비스가 9%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도 역시 2달 연속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올랐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인상된 전기와 가스요금은 이달 소비자 물가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신규 발생 증가를 주도하는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를 우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으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무료 접종은 이달 12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739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인
BF.7형 변이의 검출 사례가 국내에서도 8월 이후 15건 확인됐습니다. 면역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가 이제 관찰되고 있어서 증가 추이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해외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BF.7형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선 최근 2, 3주에 걸쳐 신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1,94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700여 명, 김해, 양산, 진주 각각 200여 명, 거제 100여 명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까지 집계에서는 1,200여 명이 추가됐고 경남의 현재 재택 치료자는 9,300여 명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청과 진주, 사천, 남해 등 경남 곳곳이 가을 축제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는 축제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한의사로부터 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파라핀을 이용한 열 치료가 진행됩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마련된 한방치료 체험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체험을 하러 오니까 너무 좋네. 예. 시간 나면 많이 와가지고 뭐 체험도 하고 그렇게 즐기고 가면 좋겠네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산청 한방약초축제에서는 지리산에서 난 천여 개 종류의 약초와 약선 음식, 보약 만들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대면 축제를 못했는데 산청을 찾아와서 산청의 어떤 기운을 받아가고 또 코로나 지친 심신을 달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주말부터 남해와 하동 등 경남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장은 나들이 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10일부터는 7만여 개의 화려한 등불이 남강변을 밝히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고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은 사천 비행장에서 공군 블랙 이글스와 해외 민간 고개 비행팀의 화려한 에어쇼가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인회에서 경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달 경남에서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과 남강 레이저 아트쇼를 포함해 합천 억새축제와 고성 공영축제 등 20여 개의 크고 작은 가을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함양군이 이달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유명 관광지를 도는 무료 여행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는 이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함양 상림관광안내소 앞에서 출발해 상림공원과 개평 한옥마을, 남계서원을 운행합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루 2차례 버스에 동행해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남해경찰서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남해군 창선면 한 국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인 저녁 8시쯤 인근 파출소에 물건을 충격한 것 같다며 자진 신고했지만 경찰은 도주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를 진주시 이반성과 지편면으로 옮기고 초전동 터는 신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회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도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20, 30대 여성 5명도 정 씨를 추가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어젯밤 정 씨에 대해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시설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정 씨를 여러 번 소환 조사한 경찰은 최근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동원해 여성 신도들의 고소 내용을 반박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20대에서 30대 내 외국인 5명도 이달 중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건강식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양만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하얀색 가루가 된 봉지를 집어 올립니다. 필로폰 1.3kg으로 4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국내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33살 태국인 A씨의 집에서 찾은 겁니다. 경찰은 필로폰 등 마약류 3kg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밀반입 유통한 A씨와 조직원 구매자 등 태국인 40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류가 검출된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류를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했습니다. 판매는 SNS를 통해 충남과 전북 등 전국에서 현금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마약 범죄가 1,6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걸리거나 하면은 강제 추국을 되면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더욱 외국인 중심으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외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신문입니다. 어시장 출근 앞둔 초짜 알바, 몸도 마음도 만반의 준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마산 어시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신문 기자, 경남신문의 이슬기 기자를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경남신문 10년차 기자가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기자가 갑자기 마산 어시장의 아르바이트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어시장이 260년 전에 조창이 생기면서 시작된 역사 깊은 시장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1960, 70년대에 마산이 크게 흥할 때 유명세를 떨쳤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찾는 분들이 줄었는데요. 존재가 익숙하고 마산의 굵직한 사건 사고들에 밀린 나머지 마산 어시장의 일상 이야기들은 기록도 없고 특히 젊은 층에게는 너무 멀어진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주 머무르며 매력을 발견하고 매주 다른 종류의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려면 마산 어시장 알바생으로 취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알바비를 버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어시장 상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초짜 알바인데다가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아 알바비를 받기보다는 어시장 상인분들께 되레 뭘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어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일 것을 고민한 끝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산 어시장 방수 앞치마와 방수 팔토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획은 마산을 모티브로 모자와 티셔츠 등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 마산아이와 협업해 만든 건데요. 앞치마엔 아기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마산이 쓰여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신선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도 담겨서 의미가 남다르고 실제로 입어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실물을 구경한 분들의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회사에서도 어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쓸 일도 없는 방수 앞치마가 꼭 하나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아시죠? 당장은 판매용이 아닌데도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 연락도 오고 있습니다. 디자인한 마산아이와 저희 모두 뿌듯하고 기쁜데요. 멋있게 일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앞으로 마산 어시장 로고 브랜딩에 관광상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보람될 것 같습니다. 또 낯선 얼굴 2명이 어시장에서 처음 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시장에서 알바를 하고 기사를 쓴다고 하니 신선하다고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취재하고 알려주는 것 자체를 반갑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위한 아르바이트인 만큼 앞으로 몇 번의 출근을 하게 되고 또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네, 앞으로 어시장 알바로 매주 다른 곳에 취직할 저와 이하름 PD는 8번 정도 출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처럼 마산 어시장에서 직접 일에 임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저희 눈엔 낯설 상인분들의 일상과 지나온 삶을 담을 예정입니다. 일한 곳, 그러니까 내일 지면에서는 생선가게인데요. 일한 곳과 관련있는 지역자산 콘텐츠를 연결해보기도 할 계획입니다. 기록을 위해 성승건 사진기자와 이소리 VJ도 함께 출근하니까요. 경남신문 유튜브로도 진짜 마산 어시장의 이야기와 매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역 신문사들이 빨래방과 심부름센터에 이어 이제 어시장 아르바이트까지 나섭니다. 기사까지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문의 이슬기 기자입니다. 다음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고위험 빈집 1,610채, 지자체가 손댈 수 있는 집은 0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창원의 한 빈집 곳곳에 노랗게 위험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붕괴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 빈집 특례법 개정으로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잦은 철거를 유도할 길은 열렸지만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철거까지는 아직 쉽지 않은 현실을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함양입니다. 함양 메디컬 버스 애물단지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함양군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 2021년에 도입한 메디컬 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버스에는 자동 혈압계와 적외선 열치료기 등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함양군이 이 버스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의료 목적으로 개조된 차량이라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 사하와 강서구 등 경남과 부산 기초자치단체 6곳이 내일 가칭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홍태웅 김해시장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와 관광, 환경사업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새로 꾸려 도시 간 상생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창원 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안전사고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창원 현대 BNG 스틸에 대한 전체 작업 중단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첫 사망사고 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면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60년 3.15 의거 당시 부산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조사 대상은 1960년 4월 24일부터 마산에서 일어난 할아버지 시위와 할머니 시위, 4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 등입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당시 고문 피해자인 천모 씨 부녀에 대해 3.15 의거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가 비수도권은 줄고 수도권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교부세는 전남 44억 원, 경남 30억 원 등 비수도권이 37억 3천여만 원 줄었고 서울 등 수도권은 늘었습니다. 송 위원은 지방재정을 부양하는 교부세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와 보건, 사서, 전문상담, 특수교사 등 36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중등교사 300명, 특수 20명, 보건 22명, 사서 2명, 전문상담 9명, 영양교사 12명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유독 비가 자주 내립니다. 내일도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새벽부터 낮 사이 남해안으로 5에서 10mm, 내륙으로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주말 사이 경남 곳곳으로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는데요. 두께감이 있는 겉옷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저녁에 낮에도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함안과 의령이 14도, 창원과 김해, 양산이 1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고성이 20도, 그 외 지역은 21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진주와 하동이 15도, 남해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쯤 해제되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도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절기상 할로윈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